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일 변동성이 참 커지는 요즘인데요. S&P 500 기업의 9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이는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슈왑의 한 애널리스트는 간밤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떤 종류의 뉴스에도 약간 냉담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가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모멘텀들을 찾아가야겠죠. 오늘도 굿모닝 8과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명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징적인 가격선이 깨질 때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8만 원이 깨졌을 땐 7만 전자라는 이름까지 붙게 됐죠. 물론 다음 분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은 반도체 경기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고점론을 근거로 우리 시장의 IT 투톱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희망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B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제조사 재고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라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주가의 걱정이 추가되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이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겁니다. 펀더멘털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것이고 과매도 구간이 길어지면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 옅어진 것뿐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일 테죠. 오늘도 굿모닝 8과 함께 IT 투톱 기업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높은 기대는 때때로 큰 실망으로 끝납니다. 한때 높은 기대감으로 고평가 논란에까지 시달려야 했던 크래프톤이 일반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고평가 논란에 이어서 중국 게임 규제 가능성마저 떠오르면서 이틀간 5조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채용 플랫폼 업체 원티드랩은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173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크래프톤의 증거금을 웃돌았습니다. 이 원티드랩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력서를 쓰는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알려주고 AI로 합격을 예측해주기도 하고 지인을 추천해서 채용에까지 이르게 되면 추천인도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 상장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늘 우리 산업을 다양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시장 상장 후에는 이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가의 향방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시장 외국인의 꾸준한 매도 속에서 기관의 수급 패턴을 파악해서 시장 거래에 참고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은 어떤 기업에 현재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바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연기금이 롯데 정밀화학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인데요. 롯데그룹의 수소 사업에서 롯데 정밀화학이 적잖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분기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설비 가동 문제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년 상반기에 원료 가격과 선박 운임이 정상화되면 친환경 소재 사업의 수익도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만나보시죠. 기업에서 인력을 정리한다라는 뉴스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 회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기업에서 인력을 대거 모집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신입은 물론 경력직까지 바이오 인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 생산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4공장 운영을 위한 인력의 조기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5월 글로벌 제약사인 GSK와 8년간 약 2,800억 원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고 일라이 릴리와도 약 1,84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계약을 맺고 생산 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과 이에 따른 주가의 방향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달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아래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4,180억 원, 어제 처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2차 전지 양극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리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쩍 늘어났고 약 한 달 만에 주가가 38% 가깝게 오르는 등 상승세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경 예상이 맞을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의 거래 대금 대비 자금 유입 규모 비율이 86%로 가장 높아서 지수 편입에 따른 인덱스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한타증권의 분당 지점의 백인범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과는 좀 유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냥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 그리고 전일과 같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일부 반등 정도의 좀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폭넓게 8월 증시 대응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보자는 입장에서 8월 증시 대응 전략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7월 증시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에서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기 때문에 7월 증시는 잠시 쉴 수도 있다는 평가가 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8월에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 이후에 좀 상승 기조로 복귀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의 고민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스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8월 증시 역시도 지수 방향성은 좀 위도 아래도 아닌 좀 방향성이 부재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수 상방도 막혀 있긴 하지만 하방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단단히 좀 지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장세보다는 업종과 테마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종목 장세로 예상되는 측면이 큰 만큼 지수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도 이 코스닥 시장은 좀 순매수로 전환된 측면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상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즉 중소형주에 대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 측면에서는 이번 달 대형주 하락 시 매수 전략으로 보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주는 그때 이제 박스 하단권 그리고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단기 반등 시 좀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리고 중장기는 또 추세를 보시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지켜보는 전략. 일례로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박스 하단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근이라든가 조정 시 좀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의 저점 매수 전략을 노려보자. 반면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매매 동향 관찰과 더불어 추세를 좀 타보는 전략도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뭐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제 환율 수준이 1,150원대 위에서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 흐름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물론 지금 현재 환율은 1,148원대이긴 하지만 1,15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7월에도 약 5조 원가량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8월에도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종목에 있어서는 이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가운데에서는 SK네트워크스, 물론 전일 외국인 대거 매도에 좀 유의를 해야겠지만 SK네트워크스와 더불어서 삼성전기, LS일렉트릭,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 동향과 종목 장세에 따른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